지금 보시는 건 4만 원 런치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천 계산동에 위치한 스시요이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디너를 먹고 와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던 가성비가 너무 좋은 스시 오마카세 집이고요. 이번에는 런치 코스를 먹고 왔습니다. 오픈한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번 방문이 네 번째 방문이었고요. 여건만 된다면 더 자주 가고 싶은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자주 먹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음식 바로 보실 분들은 1분 2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는 계산택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사포로 바로 맞은편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항상 차를 끌고 갔었는데 주차 자리가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주차칸마다 상호들이 적혀 있지만 상관없이 주차하시면 되고요. 스시요이에서 식사하시면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려는데 런치 코스가 가성비 좋기로 워낙 유명해져서 그런지 12월 런치 예약이 꽉 차 있었고요. 이날 혼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캐치 테이블에 1인 예약은 전화로 해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한 명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바로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오늘 먹을 코스는 4만 원 런치 코스이고요. 계란찜을 포함한 식전 요리가 5종류의 초밥 13종과 면 요리가 제공되는데 앵콜 초밥까지 나오는 정말 알찬 디너 코스 뺨치는 구성의 런치 코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코스의 시작은 따뜻한 일본식 계란찜입니다. 사실 계란찜이라는 게 대단한 변주를 주기 어려운 메뉴지만 역설적으로 그 집의 가장 기본적인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계란 위로 바삭한 튀김 고명을 올려 식감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감칠맛과 적절한 온도감이 빈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요. 공복의 위장에게 이제 음식 들어간다 라고 예고해주는 느낌입니다. 맛있어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줬고요. 다음은 찐전복에 개우 소스가 나왔습니다. 전복과 개우는 어느 집을 가도 빠지지 않는 메뉴이죠. 이제는 지겨울 법도 한 것 같으면서도 먹으면 또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집에서 버터가 많이 들어간 개우 소스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버터향 진하게 나는 개우 소스도 맛있더라고요. 스시오이의 개우는 전복의 맛에 더 포커스가 잡혀 있고요. 진한 풍미가 너무 좋아서 술이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남은 개우 소스는 함께 나온 밥을 비벼 드시면 되고요. 요즘 많은 업장이 간이 센 밥을 쓰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곳은 디너 소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자극적이지 않은 절묘한 밸런스가 돋보입니다. 각 장단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밥의 색을 보면 적초를 사용한 것 같은데 맛이 확 튀지 않는 걸로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 식초와 섞어서 이 집만의 황금 비율을 찾으신 것 같고요. 내장의 고소함을 밥의 산미가 덮어버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개우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셰프님이 방어를 뜨고 계신 모습이고요. 이어서 방어회가 2점 나왔습니다. 이 방어는 차가운 냉장고에서 나흘간의 시간을 견뎌낸 기특한 녀석이고요. 7kg 일산방어라고 합니다. 나흘간 숙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빛깔에서 셰프님의 숙성 노하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방어에 올라가 있는 건 간마늘이고요. 마치 버터를 먹는 듯한 녹아내리는 식감과 농축된 고소한 맛이 아주 맛있었고 기름진 입을 알싸한 마늘이 갈무리해주는 조합이 좋았네요. 이번엔 삼치회입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삼치를 참나무에 훈연하여 새로운 향을 입혀줬고요. 노란 초된장 소스의 구수함과 산미가 훈연향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입체적인 맛이 났습니다. 이날 식사 후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술을 못 마신 게 너무 아쉬운 술을 부르는 맛이었고요. 잘 튀겨낸 광어살 튀김이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선가스와는 달리 주시하면서 살맛이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씹는 맛이 좋은 튀김이었습니다.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거나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상큼함이 더해져 더 깔끔한 느낌의 튀김을 드실 수 있고요. 양파절임으로 입가심을 하고 나면 초밥 코스가 시작됩니다. 3일 숙성한 참돔 뱃살 초밥이 나왔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기름기가 많은 광어튀김과 섬세한 맛의 참돔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다리 역할의 요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미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추가 구성을 넣기보다는 광어튀김과 함께 나온 양파절임이나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우엉으로 입가심하고 초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는 셰프님의 가벼운 멘트가 있었다면 오마카세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초밥을 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으로 정교하게 칼을 맞은 한치 초밥이 나왔고요. 위에는 유자가루가 올라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사실 오징어류에 유자를 올리는 걸 그리 선호하지 않았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 이제는 이 상큼한 조화가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하나둘 늘어가는 건 저 같은 먹보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제가 맛있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만 맛있는 음식을 빼앗긴 것 같아서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일단 이날엔 새롭게 눈뜬 맛이 하나 늘었다는 거에 억울한 마음 위로 받았고요. 다음은 시소와 쪽파, 생강을 곱게 다져 올린 전갱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초밥으로 쥐었을 때 그 특유의 색감 덕분에 비주얼이 참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사실 저는 숙성된 등푸른 생선의 묵직하고 쿰쿰한 풍미를 기대하며 한 입 넣었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라이트한 맛이라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그런 맛이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셰프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산 전갱이였다는 걸 알았네요. 뒤에 나온 초밥은 간장에 절인 참치 속살, 아까미즈케가 나왔습니다. 만약 전갱이가 기름기 가득한 양식이었다면 아까미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미는 이날 베스트 초밥 중에 하나였고요. 참치 붉은 살만의 특유의 철분 맛, 그 매력적인 산미를 잡아먹지 않는 적당한 직회의 밸런스 좋은 밥의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쉬어가는 코스로 장국이 나왔고요. 새우머리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였다고 하시네요. 깊은 새우향과 감칠맛이 좋았고요. 따뜻한 국물로 입을 씻어냈으니 강력한 한방이 나올 타이밍이겠죠? 참치 뱃살이 나왔습니다. 광택이 그른 분홍빛 참치에 눈꽃처럼 퍼진 마블링을 보니 가마도로인 것 같고요. 편집하면서도 군침이 흐르네요. 수직으로 들어간 칼집의 깊이가 참치의 묵직한 두께감을 보여주는데요. 두께고 나발이고 입에서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또 먹고 싶네요. 참치 뱃살의 화려함을 정돈해줄 다시마에 숙성시킨 광어가 이어서 나왔고요. 다음에 나올 초밥의 맛을 참치 뱃살의 여운이 방해하지 않도록 중간다리 역할로 나온 것 같네요. 그래도 코스 중간에 나오기 민망해할 광어를 위해 매실 소스로 맛의 선명도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깊은 감칠맛과 매실 소스의 산미가 다음 초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입안을 산뜻하게 정리해줬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성게알이 등판했습니다. 성게알은 단새우와 함께 나왔고요. 단새우의 녹진한 단맛과 성게알의 크리미한 단맛의 조합이 끝내주지만 성게알의 상태에 따라 맛이 좌지우지되는데요. 이날 성게알의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앵콜까지 나오는 4만원 런치 코스에서 성게알이라니 가성비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어서 방어가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회로 먹었던 방어인데 위에 소금을 뿌리고 껍질 쪽에 불향을 입히며 변주를 주고 나와서 방어의 기름짐과 고소함을 극한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역시 겨울철 완벽하게 숙성된 방어는 별미 중에 별미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올 삼치 초밥까지 보면 사시미의 구성과 겹치는 생선이 나오는 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4만원 코스에다가 이미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더 바라는 건 진짜 미친놈 같고요. 같은 생선이지만 변주를 주어 새로운 맛을 내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참치에는 처음 회에 올려서 나왔던 초된장 소스가 그대로 올려 초밥으로 나왔고요. 참치에는 변화를 준 게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렇지만 옆자리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여태 먹어봤던 삼치 중에 가장 맛있다고 셰프님에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맛이 좋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안키모가 구남 초밥으로 나왔고요. 부드럽게 으깨져 달콤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습니다. 바삭한 김과 부드럽고 녹진한 안키모의 조합이 아주 좋았고요. 후토마키를 말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시죠. 재료가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죠. 저건 말아놨다가 나중에 나올 거고요. 바다장어, 안하고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날 먹었던 초밥 중에 가장 베스트였고요. 앵콜 초밥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먹자마자 앵콜은 장어다 라고 속으로 정했네요. 지난번 디너 코스 먹었을 때는 기대 이하였는데 이날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무너지는 장어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스시오이의 정성이 엿보이는 초밥 한 점이었고요. 다음은 따뜻한 우동이 나왔습니다. 특별함이 있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도감과 개운함이 좋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어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제철이 아닌데요. 코스 시작 전 셰프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청어가 제철이 아니다 보니 초밥이 아닌 다른 스타일의 메뉴를 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스켓 위에 안키모와 시소를 올리고 절인 청어까지 올린 까나페 스타일로 서양의 비슷한 요리를 본따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비스켓이 빵과 같은 밀가루, 안키모는 버터, 시소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제철이 아닌 청어의 부족한 지방 맛을 안키모가 채워주면서 비스켓의 바삭함 식감이 재미를 더해주고 시소의 향긋함까지 느껴지니 청어 자체의 맛을 느끼기는 힘들었지만 엄청 색다른 맛이었고요. 앵콜을 장어로 할지 이놈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 와중에 다음에 나올 후토마키를 써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런 칼질하는 모습이나 초밥을 쥐는 모습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오마카세의 매력이죠. 후토마키는 꼬다리와 중간 부분 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저는 더 푸짐한 꼬다리로 골랐고요. 잘린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입에 넣기 버거운 사이즈지만 베어 먹으면 재료들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니 한 입에 먹어줬습니다. 크다 보니 오래 씹을 수밖에 없고요. 씹을수록 각각의 맛들이 밸런스 좋게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묵직한 한 방으로 임팩트 있게 코스가 마무리되었네요.
이제 남은 건 앵콜 초밥과 디저트인데요.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앵콜 초밥을 물어보시면서 안 하고는 빼고 말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겨울철 별미인 방어로 부탁드렸고요. 추가 피스 주문이 가능한지 여쭤본 뒤에 청어 까나페를 주문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소를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방어를 맛있게 먹고 시소를 뺀 청어 까나페가 나왔습니다. 시소의 향이 빠지니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청어의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게 제 입맛에 더 맛있었습니다.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는데 시소 향이 낯선 분들은 본 코스에서도 시소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네요. 디저트 아이스크림은 초코, 요거트, 녹차 맛 중에 고를 수 있고 저는 녹차 맛으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는 물론 맛까지 너무 훌륭했던 스시오이의 런치 코스가 끝이 났고요. 어떠신가요? 맛있게 시청하셨나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꽉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맛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